안녕하세요. 전번에 또 뵀었는데 그동안 별일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세입니다. 요번에는 전번 주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는 현금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 현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현금 관리는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장사에서 들어오는 캐셔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겠고, 하나는 체크캐싱을 하는 곳이 있을 때는 체크캐싱에서 들어오는 그 마니오더라든가 웨스턴 유니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들어오는 현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은행에서 들어오는 현금, 그것은 뭐 다른 돈이 아니고 우리가 잔돈을 바꿔갖고 오는 경우에 현금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각한 것은 그 캐셔리스트에서 들어오는 현금인데, 이것이 보통은 어느 정도 금액이 한참 쌓일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드랍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이 많이 쌓이는 걸 보면 혹시 캐셔가 다른 마음을 먹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아예 그 금액 자체를 줄이게 되면 그것을 줄여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랍 세션을 씁니다. 그 타이덜 머신이라는 건 드랍 세션을 쓰는데, 그 드랍을 하게 되면 그 캐셔의 현금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또는 강도가 들어왔을 때 위험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제일 큰 장점은 주인이 없어도 매상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랍 시스템은 현금 관리에서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드랍 시스템을 쓰게 되면 캐셔가 하는 모든 그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는 크로스 체크 가능하도록 나중에 주인이 없을 때라도 그 사후에 관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큰 우리가 봤을 때 세븐일레븐이라든가 또는 AMPM 이래 같은 그 프랜차이즈라든가 또는 체인스토어 같은 데는 그 주인이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시스템인 헬프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종업원하고 매니저만 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금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소규모 장사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모자라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장사는 되는데 돈이 없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 왜 그러냐면 무계획적인 주인의 생활비와 무절제한 주인의 용돈의 지출이 그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 이 시스템을 쓰기 전에는 제가 다 자금을 현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장부에 적는 것도 없고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얼마나 썼는지 내가 이 자금이 잘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장사는 잘 되는데 캐시플로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원인은 바로 그 무계획적인 주인의 생활비 지출과 무절제한 주인의 용돈, 그냥 어떤 기록도 없이 주인이 200불, 300불 가져가는 것들이 한 달 모이고 두 달 모이면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홈 어카운트와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 어카운트에서 필요한 생활비, 예를 들어서 집세라든가 또는 세금, 인슈런스라든가 또는 자동차 페이먼이라든가 뭐는 진짜 실제적으로 하는 생활비, 식대 뭐 이런 생활비 또는 주인의 용돈까지 합쳐가지고 그 금액을 가게에서 마치 그 종업원이 월급 타가는 것 모양으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홈 어카운트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그 무절제한 그 주인의 용돈 지출은 없어지게 됩니다. 현금 입출은 항상 우리가 지나가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현금 입출은 항상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은
지불은 이론화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는 것보다는 한 계통을 통해서만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당 나가고 월간으로 나가는 외상 거래를 해서 나가는 돈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지만 현금 나가는 것은 주인만이 그 현금 지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금은 흔적이 없기, 주고 나면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금 지출을 했을 경우에, 물건이 들어와서 현금 지출했을 경우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물건에는 인보이스가 있습니다. 인보이스에 물건 받은 것을 확인하고 누가 몇 시에 뭘 받았던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금을 현금을 지출했을 때는 현금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인보이스 위에다가 지불한 날짜, 금액, 또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현금을 하면 현금 금액, 누가 지불했으며, 또 한 가지는 그 누가 받았고 하는 그 사람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보이스가 앞에가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할 때는 뒷면에 만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그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준 회사와 지불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중요한 그 증빙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소규모에서 주인이 계속만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떨 경우에는 블랭크 체크의 금액을 쓰지 않고 주인이 사인만 해주고 종업원한테 맡겨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그 종업원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불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됩니다. 지불 계획을 세우고, 왜냐하면 위클리 페이먼트 플랜이라든가 또는 먼슬리 페이먼트 스케줄을 해야 됩니다. 물론 페이롤도 금료도 주급으로 나갈 것인가 또는 바이위클리 나갈 것인가 먼슬리 나갈 것인가 결정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카운턴트를 쓴다든가 또는 회계사를 쓴다든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지불해야 될 것 또는 지불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가게에서는 이름을 긴 장부라고 하는데, 왜 긴 장부냐면 그 회계사들 쓰는 그 장부의 형식이 있습니다. 낱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한 3장 정도 붙이면 한 달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긴 장부인데, 거기에는 왼쪽에는 회사 이름들 쓰고 연락처를 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날짜별로 우리가 페이할 것들을 써놓게 되면 그 하루에 지출된 금액과 또는 한 달에 그 회사에 얼마가 나갔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뭐 페이먼을 잊어버렸다든가 또는 이중으로 페이먼 했다든가 또는 금액이 틀렸다든가 하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거지만 두고두고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부의 장부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그 소규모에서는 대충 뭐 하다못해 가계부 정도까지도 안 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머릿속에만 하지 마시고 내부 정리를, 장부 정리를 잘하면 할수록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텍스 때문에 그 장부를 흐트러뜨려 놓는 분이 많은데, 텍스 몇 푼 아끼려고 내부 관리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큰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금은 크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자금을 어떻게 좀 구할 수 있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장기 대출 3년 이상, 5년, 뭐 1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게를 구입했다든가 또는 큰 금액의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또는 안에 실내를 모든 걸 바꾸는 리마딩을 할 경우에 텀런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쓰는 것이 라인 오브 크레딧은 이건 주로 무역회사에서 쓰던 것들인데 지금은 일반 가게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대출하고 똑같은데 단 한 가지는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언제든지 뽑아 쓰고 또 그 쓴 금액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이자만 내면 되는 아주 편리한 겁니다. 마치 내 저금 통장에 돈 집어넣고 집어넣었다 뺐다 하거나 똑같은 아주 편리한 방법인데 단순히 하나는 우리가 텀론 장기 론을 한 것보다 이자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은 장사하는 데는 그 정도 이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리스, 어떤 것은 리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장비 리스를 하는데 이것은 리스에 대한 그 이자에 대한 것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자금이 조금 모이는데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큰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은행이라든가 또는 리스를 해서 돈을 쓰면서 나중에 갚아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 같이 소규모 비즈니스, 뭐 어떤 비즈니스 마찬가지냐면은 운영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인체에서 혈액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야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혈액은 마치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혈액 자체에 모든 영양분이 하나도 없지만 그것이 그 고속도로 같아가지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실려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에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캐시플로우가 없게 되면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인벤토리 컨트롤이라든가 또는 페이먼트 컨트롤, 우리가 캐시로 직접 페이먼트 한 것을 먼스리로, 위클리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좀 텀을 쓰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다음에 캐시 컨트롤을 해가지고 현금 관리를 해서 여윳돈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중요한 방법은 장사에서 매상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같이 소규모 장사는 항상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돛담배 하나 띄운 것 같아서 조그마한 바람이 분다든가 또는 풍랑에 불게 되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여유 자금을 항상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조금 자본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차분하게 모아둬야 되는데, 이 자금이라는 것은 모여있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만 흩어지게 되면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푼돈이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매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흩어져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야지만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장기 투자를 그 여유 자금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금방 환금이 합니다. 금방 현금으로 바꿔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갖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그 여유 자금이 없어도 될 그 자금이 생겼을 때 그때 장기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사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첫날에 들어오는 첫 손님에 대해서 우리의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감동과 감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 그 손님이 얼마나 사든지 간에 그 손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큰 성공에 대한 우리가 보장은 없겠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장사가 이거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려야 하는 시스템을 쓰게 되면 분명히 장사가 잘 되고 주인이 조금 시간이 나서 편하게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종교에서 나오는 교만뿐만 아니고 여기 교만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부자 몸조심하라고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교만이 얼마큼 자라는 그 속도는 본인이 절대로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을 때는 겉에는 멀쩡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밑에 뿌리는 다 썩어서 사상누각이 돼가지고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항상 주의할 것은 그 장사를 할 때 주의할 것은 교만입니다. 이 자금 관리 중에서 우리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우리 그 절대로 그 교만이라든가 또는 초심을 잊지 말라 중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자입니다. 이건 뭐 이 도덕적인 얘기 같이 들리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태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나 성인 군자가 따로 없습니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기가 쉬워지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항상 기억하실 것은 이제는 나도 이만하면 그것을 할 만할 자격이 있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면 됐어, 뭐 그 정도 뭐 벤츠 타면 누가 뭐래나 그 정도 벤츠 탈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주의할 때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는 장사의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잘 되는 장사는 안 되게 시작하고 잘 안 되는 장사는 망하는 길을 가는 길입니다. 거기는 뭐 큰 고가의 승용차라든가 명품 또는 큰 집을 산다든가 한번 개인의 지출을 늘리게 되면 지출을 줄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출을 늘리지 어느 과정까지는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떤 분들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에 나갈 때는 도요타 조그만 차를 타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집에 가서는 벤츠라든가 BMW를 타고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게 종업원들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 마나님은 실크 브라우스에 명품 가방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가게에 들어온다 그러면 종업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업원들의 마음을 우리가 북돋아주고 용기를 붙여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우리의 위치가 종업원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 시스템은 얼마든지 우리가 셋업할 수 있고 교육과 훈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운영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시스템 셋업을 전후해서는 변화는 경영이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관리가 편리해지며 문제점 발견이 쉽고 또는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찾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하고 난 후에 저희 주머니는 돈이 말라가지고 그저 1불짜리 몇 개밖에는 불러다니지 않습니다. 이상 현금관리와 자금관리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일 우리가 가게 운영하는데 골치도 아프지만 제일 중요한 종업원의 채용과 관리와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